운요 사건을 시작으로 조선과 불공정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한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벼락치기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조선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의 진압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일본 자국민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키요에가 예술성을 잃어버리고 보도 형식의 인쇄물로 전락하면서 대중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과정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는 대중의 행동이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에도 막부 시기, 도요토미 가문을 멸하고 탄생한 이 정부는 무사도를 그리는 것에 예민했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정권을 찬양하거나 지켜 세우는 것은 에도 막부의 영향력에 피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에도 시대에 그려진 무사도에는 모두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단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림 속에 몇 개의 단서를 넣어두었죠. 이전 편에서 이야기한 가토기요 마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에도 막부는 검은 흑선을 타고 앞선 기술로 무장한 페리 제독을 만나며 말기에 접어들어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개항을 둘러싼 외세의 개입과 더불어 1850년대에 일어난 안세이 대지진, 보신전쟁을 비롯한 내부 분열까지 일본은 매우 어지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여러 분쟁을 잘 처리하지 못한 에도 막부는 점차 그 위상을 잃어갑니다. 대중의 관심 영역을 포착하고 이를 그림으로 만들어 돈을 벌던 출판업계는 에도 막부가 쇠락함에 따라 점차 규제에서 벗어나 에도 막부를 비평하거나 현재 처한 일본의 상황을 알리는 보도 형식의 그림들을 출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에도 막부는 일왕에게 정권을 넘기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며 본격적으로 일왕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이루어갑니다.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들처럼 제국주의를 표방하였기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정한론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선 정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에도 막부는 조선과 선린 관계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정권은 이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가 있었죠. 정치라는 것이 늘 그렇듯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메이지 일왕이 16세였던 시점, 일왕을 등에 업은 기도 다가요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현창 판명서를 내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하여 일왕의 권위를 떨친 영웅이지만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나태하게 현상 유지만을 한 국가와 가문에 의해 멸망해버려 그의 공적이 매몰되었다. 막부가 무너진 이때야말로 일왕의 권위를 다시 떨칠 기회로 삼아 조선과 선린을 파하고 정한을 해야 한다. 이 시점의 우키요에는 정한론을 정당화하고 대중에게 자국민의 우월성을 선전, 보도하는 역할로 전락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자국민의 민족성이 타국보다 우월하며 본래는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역사 왜곡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내에서 조선 멸시관과 속국 사상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에도 시대 중기 이후부터입니다. 조선에서 사상가들이 사서삼경을 외울 때 일본의 사상가들은 국학이라는 자체 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국학은 일본 서기를 비롯한 고사기, 만연집 같은 고서적들입니다. 전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실인 마냥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진구왕후 사만 퇴치도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9세기 초,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이 그림을 보면 사만을 정벌하고 신라왕이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그리며 설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사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 것으로 삼국을 복속시키고 징상품을 받아냈다는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이 흔히 말하는 국뽕에 취해버리면서 이 나라에서는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에도 막부가 힘을 잃고 조선과의 선린이 부정되기 시작하면서 우키요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사도에 본명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뭐 별거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건 충분히 빌드업을 통한 명분 아니겠어요? 앞서 말한 판명서에도 나타났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해 일왕을 높이고 정한론을 내세우기 위해선 히데요시가 이름을 되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877년 조선정벌 평정도를 보시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여한 장수들을 우직하게 그려놓고 그 이름도 모두 실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림 중앙의 히데요시는 태압이라는 칭호를 되찾았습니다.
조선을 불바다로 만든 이들을 영웅시 선전하고 앞으로 일어날 정복 활동에 영광을 함께하자는 속내가 숨겨져 있는 그림이죠.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옛 영광을 되돌리자는 정부의 주장에 대중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어긋난 애국심에서 더 나아가 국뽕으로 변질되어 일본 사회에 조선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을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악연으로 이름을 남긴 가토 기요마사가 호랑이 사냥꾼으로 이미지 메이킹된 것도 이런 까닭이죠. 호랑이는 당시 일본에는 없는 신비하고 두려운 동물이었지만 호랑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용맹하게 그려넣음으로써 조선 정벌이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로 대중에게 포장되어 선전되었습니다. 진구왕후를 찬양하고 히데요시를 비롯한 장수들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선전한 일본 정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잘 먹혀들었고 이에 힘입어 19세기 후반 정한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림이 무수히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비판 없이 국학을 받아들인 이 사상가는 세상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진구가 사만을 정벌하고 도키무네가 몽골을 섬멸했고 히데요시는 조선을 토벌했으니 가히 호걸이라 할 만하다. 조선은 옛 문헌에 따르면 우리의 신하에 속하는데 지금은 다소 거만하게 군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세치현은 비판하고 생각하길 꺼리는 자들에겐 하나의 종교이자 지혜이며 놀라운 지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이러한 사상은 정한론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떠받들어져 어느새 일본의 위대한 위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곧 대중문화인 가부키 공연이나 민족 찬양 성향의 우키요의 미술로 만들어져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며 그들의 삶에 조금씩 녹아들어갔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하기 힘들었던 히데요시를 주제로 한 가부키 공연은 대중에게 영웅담을 들려주며 과거의 영광을 회상케 합니다. 우리가 우키요에 하면 흔히 떠올리는 과장된 표정의 가부키 포스터에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 정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선전 효과도 숨어 있는 것이죠. 일본은 정한론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김옥균이 가보개혁을 실패로 끝맺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상하이에서 암살된 것을 침략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선 발단 기초라는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의 조선인이 바로 김옥균입니다. 우키요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일본과 함께 개혁에 참여하여 조선을 개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이 김옥균의 죽음이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고 죽은 김옥균의 의지를 이어받아 조선을 개화시키겠다고 선전하며 김옥균의 죽음에 매우 비통한 척 연기를 합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대중은 진심으로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고 선의를 베풀려는 선한 일왕의 국민인 것에 자부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 침략의 정당성을 조금씩 부여하였고 그 수단 중 하나로 우키요에도 이용되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목판 인쇄술을 아름다운 예술성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본래의 미적 아름다움을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러일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조선 땅 곳곳에서 치러진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처음부터 조선의 이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인 만큼 이 시기의 그림에는 오직 일본의 승리만이 부각되고 이 전쟁에서 고통받는 조선인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시사보도 형태로 자리 잡은 우키요에지만 지극히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시간이 흘러 러일 전쟁이 막을 내리고 사진기와 인쇄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그렇게 우키요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짧은 시간에 세상의 이야기를 알게 해주었던 우키요에는 대중을 선동하여 전장으로 나가게 만들었고 그 장점을 악용함으로써 일본인이 조선을 적대시하고 미개하게 느끼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 고유의 인쇄술을 앞세워 더 위대한 예술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우키요에는 예술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대중은 이와 비슷한 형태를 띤 SNS와 쇼츠를 통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 우키요에의 사례를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